비너스 캐놀레이션과 드레니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비너스 드레니지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거 관계된 어떤 컴플리케이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트리알 아리드미아라던가 이 에이티리움의 이제 라스레이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캐놀레이션 과정에서 이 에이티리움의 라스레이션이라던가 이런 블리딩을 포함해서 이런 이제 에어 엠볼라이제이션으로 인한 뭐 에어 락이 발생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드레이니지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베나카바의 이제 라서레이션, 이제 뭐 펄스트링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찢어지면서 이제 어떤 블리딩으로 인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아지고스라던가 이노미네이트, 이제 헤파틱 베인의 이 캐놀라의 팁이 이제 삽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RA가 있고, 그다음에 돌 때 이제 헤파틱 베인이 들어왔을 때 이 헤파틱 베인은 안으로 캐놀라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헤파틱 베인을 이제 지나서 캐놀라 엔드홀이 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제 드레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너스 드레인 자체가 확 줄어드는 이런 이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루미네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루미네이트 베인이 있을 때 이제 SBC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데, 너무 깊이 들어갔을 때 이 이노미네이트 베인을 지나서 이제 캐놀레이션을 되던가 이노미네이트 베인으로 이제 그 캐놀라 팁이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라일 앵글의 경우에는 이 길이가 이제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경우는 크게 발생을 하지 않는데, 이제 스트레이트 캐놀라가 보통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캐놀라는 쭉 이제 그 캐놀라의 특성상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좀 깊이까지 이제 밀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드레인 관련돼서 이 체외순환 과정 이제 운영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드레인 문제, 이 드레인의 상태를 꼭 이제 서전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ASD가 있는 경우는 이제 ESD를 지나서 랩타트로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는 이제 팁의 이 어떤 이제 잘못된 위치, 이런 거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이런 비너스 드레니지를 달성하는데 이런 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IBC에 캐놀레이션 하기 위한 이제 이 낮은 이제 아트리알 펄스트링 슈처 시에는 이 하트가 SBC는 위에서 이제 그 메디아스토노토미를 시행을 하면 SBC는 이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IBC의 경우에는 이 심장을 이렇게 리트랙션을 시켜야 됩니다. 하트를 리트랙션을 시켜서 이제 그쪽에 이제 펄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놀레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IBC가 이제 이런 리트랙션 과정에서 이제 혈류가 그 RA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히모다이나믹이 어떤 부적절한 히모다이나믹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환자가 SBC 바이패스가 될 때까지 이제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BC 이제 바이카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바이카발이라고 얘기하는데, SBC와 IBC를 동시에 캐놀레이션 하는 걸 이제 바이카발 캐놀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이카발에서 SBC를 먼저 이제 캐놀레이션을 해서 드레인을 이제 완전히 시킨 다음에 완전히 이제 심장을 디컴프레이션을 시켜서 디컴프레이션 시키게 되면 이 IBC 캐놀레이션 펄스트링을 띄거나 리트랙션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BC를 먼저 캐놀레이션을 해서 드레인을 하고 심장을 디컴프레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IBC를 이제 캐놀라를 삭관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SBC와 IBC를 동시에 이제 펄스트링을 하고 동시에 이제 드레인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서전의 성향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그 상황, 이제 어떤 이 히모다이나믹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꼭 이건 체외순환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바 주위에 테이블 거는 것, 이제 토탈 퍼퓨전과 이 파셜 퍼퓨전을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토탈 퍼퓨전의 경우에는 이 SBC와 IBC 바이카발 과정에서 이 테이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조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RA로 들어오는 혈류를 아예 이제 없애버리고, 이 모든 혈류는 이제 체외순환 과정, 이 리저버로 들어오게 만든 체외순환 회로 쪽으로 다 이제 드레인을 시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토탈 퍼퓨전이라고 하고, 파셜 퍼퓨전의 경우에는 일부는 심장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심폐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파셜 퍼퓨전, 이제 부분 체외순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테이블 하는 이유는 이제 토탈 퍼퓨전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보통 테이블 합니다. 그래서 이 카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SBC와 IBC에 이제 이걸 테이블 거는 과정에서 이 카바를 이제 라서레이션을 시키는 이제 이런 발생을 해서 이제 피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드레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또 라이트 PA를 이제 이제 갈라지게 하는, 찢어지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SBC에 이제 엔서클링이 될 때 이제 라이트 PA가 이제 또 라스레이션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이제 잘 생기지 않는 문제인데 생기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이제 심폐기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너스 캐놀라가 자리를 잡을 때 이제 CPB가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비너스 리턴과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서레이션이 생기면 그거를 또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그 해결하는 동안 또 체외 순환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이런 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계속 심폐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비너스 캐놀라를 위치시키는 것이 이제 히모다이나믹 이제 모니터링을 위해 삽입된 이 센트럴 비너스 또는 이제 PA 카테타,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이제 수환관측 카테타를 이제 이 디스플레이스를 이제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치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이제 기능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이제 아예 그 카테타를 망가뜨리게 되는 이런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카발 테이프에 이제 이런 라인을 이제 오클루드를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테이프로 이 타이트 카발 오클전을 또 이제 방지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모니터링 라인이 이제 아트리알 이 펄스트링에 이제 이게 뭐 니들이라는가 이런 거에 잡혀서 이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거나 나중에는 이제 아예 이제 제거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이때 꼭 그 마취과 쪽에서 이게 그 이런 모니터링 이 수환관절 카테타가 잘 움직이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이제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닫기 시작을 하고, 결국 이제 카바는 이제 캐놀라 제거 후에 카바에 있는 이제 펄스트링 슈처가 닫혔을 때 이게 또 너무 이 펄스트링을 이제 뜨는 거는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이제 막 넓게 떴다거나 이래가지고 이거를 조이는 과정에서 이제 옵스트럭션이 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컴플리케이션을 좀 완전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저 필드에서는 이제 되게 좀 바쁘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뭐 카메라나 이런 게 있다면 또 오히려 또 쉽게 더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또 심폐기가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비너스 리턴이 낮은 어떤 원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캐놀라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물리적인 건데, 이 캐놀라 사이즈가 작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비너스 트레인 자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어떤 서지컬적인,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체액량 관련돼서 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 관련돼서 여러 번 이제 항상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트라베스큘라의 볼륨이 적어들게 되면 아무리 환자가 볼륨이 많아도 이 드레인의 양은 줄어들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인지하지를 못하고 체외순환을 한다는 거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인트라베스큘라 볼륨, 그 다음에 이 서브티시얼 볼륨,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세포 내외의 그 체액량 자체를 정확하게 그 환자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비너스 드레이니지가 감소는 이제 줄어든 비너스 프레셔, 그 다음에 CPB 리저버와 이 환자의 부적절한 높이, 이것도 물리적인 거죠. 이 환자의 어떤 사이폰 이펙트가 형성이 돼야, 어느 정도 이상의 사이폰 이펙트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최소 60cm HTO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60cm가 돼야 됩니다. 리저버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드레인이 되면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리저버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밑에까지 크게 이제 그 튜브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와 이 환자의 심장과 이 높이 차이가 이제 60cm H2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사이폰 이펙트, 그래비티에 의한 이 사이폰 이펙트가 일어나서 이제 내추럴 드레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게 이 위치가 낮게 된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 백큐음을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상의 백큐음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사이폰 이펙트가 될 수 있는 그 마이너스 값을 유지를 해주는 거고, 이 가장 이제 CPB와 환자의 부적절한 높이 차이가 이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너스 캐놀라의 이제 부적절한 위치, 캐놀라 사이즈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캐놀라 사이즈는 충분히 그 사이즈가 큰데, 이 포지션 자체가 이제 좋지 않아서 드레인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가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뭐 헤파틱 베인 들어간다던가 헤파틱 베인을 지나서 이제 그 위치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적절한 위치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심장이 이제 서지컬적인 이제 매니플레이션 때문에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드레인 자체를 좀, 특히나 이제 캐비지나 이런 과정, 캐비지 과정에서 이제 심장을 마찬가지로 캐비지 과정에서 이제 리트랙션을 시키게 되는데, 이 캐비지 과정에서 보통 이제 투 스테이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투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이 심장이 특히나 뭐 OM이라든가 OM 사이트라든가 그 라이트 사이드로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을 할 때 이 심장을 제껴야 되는데, 이 제끼는 과정에서 이제 이 드레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건 상당히 많이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라인이나 이제 카뉼라의 이제 obstruction, 이거는 가장 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이제 거의 뭐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 클램프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뭐 금방 풀면 해결되는 건데, 이 캐놀라 자체 안에 그 어떤 obstruction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세시브한 이제 레지스턴스, 어떤 저항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거의 비너스 드레인의 압력은 0 이하여야 됩니다. 0에 가까워야 됩니다. 마이너스도 괜찮고, 이거보다 상승했다는 거는 이제 드레인이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부적절한 이제 비너스 프레셔는 이제 어떤 드럭, 뭐 나이트로그리세린, 그다음에 이날레이션 아나스틱, 그 다음에 하이퍼볼레미아에 의한 이제 바소 다일레이션에 의해서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리저버의 레벨이 이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보통 언제냐면 가장 많은 게 이제 이 혈압 저하가 발생을 하면 이 리저버가 줄어듭니다. 그거를 뭐 체외순환 과정에서 많이 이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SBR 자체가 떨어지면서 혈압이 저하되면서 이 비너스 쪽에 이제 혈류가 이 RA로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밀어내지 못하고, 이 정체되는 비너스에 이제 이 다이아메트가 늘어나면서 그만큼을 볼륨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리저버 레벨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정 혈압 이하가 되면 비너스 드레인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볼륨 안에 이제 비너스 시스템에 이제 볼륨이 차는 거기 때문에, 이 아트리알보다 이제 비너스의 이 시스템이 훨씬 볼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밀어 올려야 되는데, RA까지. 근데 반대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 비너스 리저버 레벨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비너스에 있는 혈류를 이제 RA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항상 체외순환 과정에서 언제나 항상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입니다. 아니면 뭐 킹크가 되어 있다거나 뭐 에어락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여기서 봤지만 캐놀라가 이제 너무 작은 거를 사용을 해서 드레인 자체, 이 물리적으로 아예 드레인을 못 시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튜빙이 이제 소프트닝과 그다음에 심장의 서지컬 이제 매니플레이션으로 이제 리워밍 동안에 이 캐놀라가 꼬이는 경향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드레인 자체가 낮아지는 이런 원인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